그 주인공 관법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례는 10여 년 동안 이제 이런 실천들을 계속됐는데, 이 사례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오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 내용은 개인 발표, 개인 연구가 아니고 과학원의 교육학 팀 전체가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과학원 팀, 저희 교육학 팀은 방정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정현, 이영숙, 이은희, 진복선, 김민선 선생님이 이게 참여하시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김민선 선생님께서 대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민선 선생님께서는 3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이 주인공 간법에 대한 실험을 왕성하게 진행을 하셨고,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현재는 한나무 인성 프로그램 개발팀 교사 직무연수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 내면에 대한 잠재된 능력,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지식이나 기능, 또 성과, 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지중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산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들 연구는 정신과 물질, 그리고 인간과 자연, 종교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야 된다고, 그 길을 일러주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교육학이라고 이름을 바꾼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건 또 사실 이런 논란이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맞을 각오도 충분히 되어 있고, 이런 마음 없이 저희들이 감히 큰 스님 법을 일반에 전한다고 하겠습니까? 2017년에는 이런 뜻으로 그 법문 중심 연구를 한마음 교육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해왔습니다. 이에 이어서 저희들도 교실에 실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을 흔히 익숙한 한마음 교육학에서 이렇게 감히 큰 스님 넣어서 명을 넣어서 대행교육학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한마음이라는 게 일반에 접근하기에 좀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간법의 기본이 되는 한마음을 일반이 생각하는 그런 한마음으로 오인하는 그런 오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그 주인공 간법에 관한 이해도 충분하겠기에, 그리고 또 이것은 누가 어떻게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든 간에 완성에 이르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 연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댕 큰 스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감히 일단 대행교육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벌써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논의 끝에 아주 좋은 명칭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한마음 교육학이다 이렇게 고정 짓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논의한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는 길을, 거친 길을 예고하는 하나의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행교육학을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대행교육학을 할 것인가, 실제 어떻게 공교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두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고 또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거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대행교육학의 의의와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다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행교육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대행교육학의 근본 원리를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정신계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한다면 대행교육에서 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근본 마음을 발현하고 활용해서 진정으로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나타난 한마음이나 주인공 간법에 대한 철학을 저희들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 이러면 그냥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게 모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초등학교에 독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교육을 갔다 왔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 이것만 알려줘도 아이들은 순간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 이걸 안다는 것 자체, 한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원리, 한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더럽고 깨끗한 것의 분별이 없는 청정. 그래서 모두를 평등하게 어떤 사고뭉치 말썽꾸러기도 하나로 구별하지 않고 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원리. 한마음은 본래 여여하다. 걸림이 없고 당당하다. 그래서 어느 것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대로 여유하게 갈 수 있다. 한마음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 한마음을 바라보는 마음만 비추면 거기서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그것이 만법을 들이고 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끌어쓸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마음의 원리와 의미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인공과 주인공 관법을 큰스님 본문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주인공은 나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다. 를 비롯하여 그 요즘과 수많은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되고 다양하게 주인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그냥 그 내면만 주인공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그다음 이 마음이 나기 이전 자리 그 생명 자체가 모두 함께 돌아가는 것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공에 일임할 수 있도록 주인공 관법을 지도하는데 이런 주인공에 대한 이해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출발해서 주인공 관법을 지도하지만 또 학생들은 주인공 관법을 실천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주인공 관법의 과정을 주인공이 자기의 근본이며 모든 현상들이 주인공의 작용임을 믿는다.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주인공이 하도록 주인공에 내려놓는다. 저도 잠깐 떨려서 주인공 너가 하는 거지 순간 순간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라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지켜본 마음을 다시 이 올라오는 마음 이 결과 또한 주인공이 한 거지 하고 믿고 또 놓고 또 지켜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인공 관법의 과정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마음과 주인공 관법,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이 주인공 관법을 실천해 나가면 자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의 털이 무너지면서 점차 마음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인교육학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신 발전의 길, 첫 번째,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둘째,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세상 전체와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교육으로서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인교육의 기본 방향을, 목적은 참된 사람으로의 자기 발전과 완성에 이르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추구하는 인간상,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느냐. 첫째, 내가 한마음 주인공임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거겠죠. 두 번째, 모두와 한마음으로 공생함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아가는 마음 발전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대인교육학에서는 주인공 관법을 중심으로 늘 본질적인 인간의 성품과 그 내면에, 그 능력에 집중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어, 영어, 사회, 모든 교육에 있어서 독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본래적인 의미의, 우리가 인성교육하면 조금 지금 현재 트렌드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성교육은 참된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인간의 본래 성품, 불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또한 학생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삽니다. 많은 고민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참아라, 다 참으면 된다. 그냥 지나가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이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자신의 근본에 끝없이 물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참다운 형태의 진로 교육입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진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로 교육을 해가는 것이 대인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인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교실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교육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 왔고요.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죠. 인성교육이 아니고 교사 직무연수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 노후를 위한 행복한 사계절, 이런 것들이 다 주인공 관법을 주제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적용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중심에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꽃을 피우는 나무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에 보충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을 이렇게 주인공 관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 시간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 교육을 하는가 하고 누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내가 잘 못하는데 뭐가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중요하고 해야 돼라는 이런 신념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주인공 관법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해온 사례들을 크게 그냥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한나무 인성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교육 단계를 닮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 지도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지금 현재 주인공관법 실천하고 배우고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하는 단계 없는 지도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단계별 지도 사례요. 자, 먼저 단계별 지도 사례 제 1단계는요. 고정관념과 마음 열기입니다. 고정관념과 마음 열기, 여기 주로 착시를 이용한 그림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 저게 무슨 착시냐? A하고 B하고 색깔 밝기가 달라 보이나요? 네, 어느 게 밝아 보이나요? B가 훨씬 밝아 보이죠? 여기에 저 선이 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보시면요, 색깔이 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경계선 부분에 손가락, 손이나 뭐 이렇게 책도 좋고요, 핸드폰 아무거나, 예. 그 부분이 가려지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내려주세요. 예, 예,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색깔로 보이죠? 예, 똑같은 회색입니다. 예. 예, 경계선을 가리면 분명히 색깔이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미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밑에 게 더 어두울 거야라고 이미 내 고정적으로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진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 그 경계선을 가려버리면 두 가지는 똑같은 회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과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심을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고정관념,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 짜증나, 너무 좋아, 끔찍해, 이런 마음들에 대한 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좀 더 마음들이 유연해지면서 상대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한 1단계 마음 열기 같은 경우는요, 사물의 입장이 되어서 전체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 생물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교실에 벌이 들어와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벌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자 하면 순간적으로 아이들은 그 마음을 내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1단계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이 1단계는 사실 주인공 씨앗을 심기 위한 털 닦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털을 닦으면 아이들은 바깥으로 향해 있던 눈을 안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활용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힘을 받으면서 내면의 무한의 에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살게 하는 뿌리와 같은 자신의 내면, 그 뿌리와 같은 근본 에너지가 있음을 알게 하고 주인공 관법을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주인공 관법에서는 용광로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관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아주 후련하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바뀌어져 올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다고 느끼기조차 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는 단계 없는 지도 사례는요, 교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매일같이 아침 조례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법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 책상 위에 적혀져 있는 관법을 보고 자기도 같이 한번 해보는, 학급 전체가 관법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는 기회도 가지고요. 공부가 안 될 때, 배가 아플 때 뭐 여러 가지 생활을 상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은 뒤에 참고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체 지도로만 절대 아이들은 관법을 실행할 경우는 드뭅니다.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 바로 관해봤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 궁금한 건 없어?
어렵진 않았니? 학생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다 보면 아이들은 그 관법에 대해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점차 쉬워집니다. 학생 소감에도 보면은 엄청 신기하다는 이야기와 관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례,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될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선생님과 진지한 상담을 통해서 관법을 실행하게 되고 잠을 자면서까지도 관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같이 주인공 관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요, 단계별 지도 방식은 일반 교사들을 고려한 관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교사들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 관법의 생활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 없는 지도 방식은 관법을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생활화해서 실천할 기회가 아주 많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가 관법 체험에 대한 자신이 없이는 참 공교육에서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공 관법의 적용 효과를 보면요, 학생들이 일상의 삶에 마음의 힘을 믿고 활용하는 것에 모두 잘 활용이 되었고요,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나 가족관계 문제 해결에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학업 성적이나 생활 태도도 바뀌는 것을 교사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들은 뒤에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관법을 저희들이 방금 발표한 내용들은 다 이론화된 정량화된 교육학적 이론에 기본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개인적 실천적 의지에 의존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저희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인교육학은 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제안할 만하며 실천 사례를 통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일반화와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요. 이렇게 미흡한 어떤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고 모두 실천하면서 확인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번에는 인연이 되는 사람들, 선생님들 것만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했지만 이 교사들이 경험과 그다음 정보 교환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아직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이 교육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면, 그리고 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이나 학습 방안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아까 발표한 김능래 박사님 같이 철학적 연구도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연구, 또 여러 가지 방면의 교육학적인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말 대인교육학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두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마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교육학이 정립됩니다. 김민선 선생님의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열렬한 박수로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확산이 될 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대행교육학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하고 또 이제 단계적 혹은 또 단계가 없는 두 가지 유형으로서 이제 생생한 실천 사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이창수 교수님이신데요. 이창수 교수님은 호주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시고 현재 경희대에서 국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공생실천 교육과정 인성교육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16년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초중고대학 선생님들과 함께 성취해온 과학원의 아주 제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팀의 이렇게 발표 내용, 대형 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이것은
이런 사회적 실천, 학교에서의 실천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한마음 교육, 대행 교육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아주 대담하고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를 하셨지만 대행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의 기본 방향 이런 걸 아주 잘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적응 실천 사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지나가셨는데요.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변화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육팀이 대행 교육학을 구체화하면서 대행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법이 학교 현장, 가정 및 사회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 모든 사람들이 각각 처해 있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교육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스님께서 불교를 말씀하시면서 불은 생명의 근본이고 교는 생활이다.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진화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그 교를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학은 이거에 대한 어떤 학문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행교육학과 이제 기존의 교육 체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바깥에서 말하는 교육 체계와 대행교육학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의 어떤 기존 교육 체계의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서로 다르다, 대행 교육이 우월하다 이런 관점으로는 이렇게 발전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대행 교육은 어떤 근본 교육이고 나머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여러 가지 목표, 다양성이 있거든요. 초중등 대학 교육도 있고 교육의 목표가 진리 탐구일 수도 있고 직업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이것도 같은 민주 시민 양성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교육 목표도 어떤 그 교육 단계별로 그 다음에 어떤 최상층 엘리트를 위한 교육, 중산층을 위한 교육,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에서 그 교육 목표가 다 달라지고요. 그 교육 지식 중심이니 또는 그 문제 해결력 사고력 중심이니 여러 가지 그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되게 다양한 거고 우리 대행 교육은 이 모든 교육의 다원성의 근본을 이루는 어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대행 교육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존 교육에 활기를 주면서 기존 교육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본 교육이다. 에너지 곡간을 채우는 에너지 생성 교육이라는 점을 좀 강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대행 교육과 어떤 기존의 교육과 기존의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부터 좀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행적은 교육 방법론의 관점에서도 활용이 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저기 발표 내용 보니까 정교과 사실 인성교육이나 우리 인성교육은 어떤 정규 교과라기보다는 비정규 체험 활동 그다음에 하나의 단일 어떤 안 중요한 단일 교과로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뭐 모든 다른 교과, 기초 교과를 다 가리키는데도 다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이 교육의 기본 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저기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 개별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 하나하나가 다 마음 공부의 소중한 재료이고 이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오늘 저기 큰 스님 법문에 보시면은 그 차원 능력에 따라 해결해 가면서 본성을 발견해 나가고 진화해 가는 과정이 저는 이 근본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는 한마음법, 관법의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는 2단계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스스로 이 핵심 원리를 학생이 스스로 습득하고 이렇게 활용해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종교적 색채를 벗어나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과학원이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행교육의 사회 진출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실천 및 성과 도출이라는 면에서 그간의 시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대행교육의 2단계 발전을 위한 내년 연구 방향은 결국은 그 대행교육 방법론에 근거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 어떤 근본교육과 정규교육의 역할, 그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대행교육 또는 근본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체화하는 이런 식으로 내년 연구 방향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 토론 내용이 제안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일반 기본 교육과 연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게요. 기본 교육에서는 내용만 있고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재든 심지어 장애를 앓는 아동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입니다. 그냥 생명이고요. 그거에 큰 스님 가르침이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누가 공부를 하는가? 그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그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근본 교육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린다는 거죠. 모든 교육과나 교육과정 건드리지도 않고, 아까 그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인성 교육을 창의적 체험, 저희들은 창체라고 합니다. 창체 시간에 가르쳐 가지고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에서 모든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그때 가르친 그 마음을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가를 학생들이 바라봅니다. 그때 가르칠 때는 내 마음에 두고 가르치라고 해놓고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아로 바라보고 그걸 가르치려고 들면요, 아이들은 순간 깨어집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본보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가르치는 걸 보고 배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냥 그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사실 올해 교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중점을 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대행선사의 행적을 쫓아가며 저희들도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바탕으로 이것이 각 차원과 각 능력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감히 놔두어 준다고 하기는 참 그렇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제가 어디인가를 끌고 가는, 어떤 여기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뭔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영재 교육도 사실 영재의 행복한 삶이 없는 영재 교육은 결국은 그 학생을 송유건도 얼마나 힘들어 했었습니까? 그 순간에. 예,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 근본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그 영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는 얼마나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현실 교육과 이렇게 가볍게 접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교사의 교육에 빠져 있는 교사의 철학에 대한 교육에 이것이 근본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중에는 사람 얘기를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막판에 핵심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사의 또 수행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그 두 번째 발표는 특히 이제 실천 사례이기 때문에 훨씬 좀 궁금한 내용들이나 제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아쉽지만 요거를 마지막 전체 그 토론 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